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쯤 되면 또럼프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밤사이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코인에서 함께 살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우 지수가 0.84% 하락하면서 4만 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도 1.57%, 나스닥 지수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2.15%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과매도라는 인식이 장 초반에는 우세한 듯 보였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보복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서 9일부터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때부터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관세와 관련된 내용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족해진 유동성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죠. 크립토 시장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내용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이 전망이 그래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장기 보유자까지도 매도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해온 이 장기 보유자가 보유 물량을 일부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이동하지 않았던 코인들이 한꺼번에 거래소로 이동할 때 급등을 하는 CDD 지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4월 2일에도 이 CDD가 급등을 하자 비트코인은 88,000달러에서 81,000달러로 급격하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온체인 데이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낸스가 14개 토큰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팀 참여도 거래량 그리고 네트워크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4개의 상장 폐지 토큰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바이낸스가 처음으로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까지도 반영을 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직접 추천한 상장 폐지 토큰이다 보니까 이용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저품질 프로젝트가 이번 기회에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히든로드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이 외환이나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군에서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인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갈링하우스는 오는 3분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점점 전통 금융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 리플이 과연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3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반적으로 마음이 조금 아프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3.41% 하락하면서 76,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8만 달러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지지선에서의 지지 여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이제는 1,50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2.9달러가 지지선이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아래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1.9달러를 저항선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현재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4.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그렇고 에이다 코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완전하게 180도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계속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방송 중에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 QR코드의 문도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대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을 짓는 코인의 바람을 찾는 코인항해사 전대환이라고 합니다. 아, 멋있게 뭔가 원피스 이런 데서 네. 본 것처럼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코인의 항해사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항해사라는 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찾아다니시죠. 그렇죠. 오늘 고래의 움직임을 찾을 건데 약간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 앞에 이제 오프닝 때 네. 장기 보유자가 움직였다라고 이제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린 전주, 이전 주의 데이터를 갖고 온 거라서 사실 거기에는 움직임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난 상황인 걸까요? 그렇죠. 예, 뭐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잘 풀어드릴 거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데이터만 가져오다 보니까 좀 차트 좀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추세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네. 지금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해야 되는지. 항상 그런 예.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올라오면 도망쳐, 여기에서 들어가자 이런 거 해주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바로 차트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로 열려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겠죠. 온체인 데이터를 확실하게 따져주시는 분이 또 전대환 전문가님이시다 보니까 이 지표들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이전 주까지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볼 건데, 자 지금 화면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고요. 일단 뭐 왜 바이낸스를 보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할 때 뭐 파생이 있고 현물이 있는데 보통 현물 같은 경우보다 이제 파생의 변동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생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 파생 시장이 더 커요, 실제로. 이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멘텀이 약하거나 악재가 좀 많을 때 변동성이 커서 보통 바이낸스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볼 거고요. 지금 보는 거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 있죠. 네. 여기 가면 이제 다 죽어요. 정말 여기 오면 끝난다. 데드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작년 24년 3월달과 그리고 24년 4월 9일 그리고 24년 5월 20일과 6월 4일 그리고 24년 7월 그리고 24년 10월 달에 고점들이 만나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 구간인데 네, 여기가 이제 끊어지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을 둘 때 첫 번째로 추세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피보나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많은 뭐 이론들이 있죠. 뭐 네. 하모닉 이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사실 이런 이론들은 많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할 구간이 어디고 지금 추세는 어떤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네. 첫 번째로 볼 거는 일단 저점이 시작된 구간이 24년 8월 달부터거든요. 이 저점끼리 한번 추세를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요. 자, 좀 큰 추세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고점끼리 이어봤을 때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이 하단, 그러니까 정확히 하단으로 보면 79K 정도가 비트코인이 될 것 같은데 네. 해당 영역을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볼 텐데, 네. 이제 뭐 매매를 추세를 반대로 하는 역추세 매매라고도 있고요. 추세를 추종하는 추세 매매 기법이 있는데, 네. 역추세 매매
기준으로 진입한다면은 이 근거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좀 긍정적인 좀 상승론자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그런 베이스 정도는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네. 자 일단 제가 중요시 보는 부분은 자 추세가 이탈이 나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데이터들을 봐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캔들의 저점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예, 저점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보조 지표 중에 RSI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조 지표를 추세 기반 지표, 모멘텀 기반 지표 크게 이렇게 두 개 봐요. 뭐 네. 매물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멘텀 기반 지표라고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캔들의 저점과 보조 지표의 저점이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위로 봤을 때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큰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뭐 일봉, 주봉 이런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보통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네.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호.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 볼 거고 정리해 보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도 한 70K를 이탈한다면은 시즌이 뭐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온 채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거를 지금의 추세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이 70K, 7만 달러 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꼭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온체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괜찮습니다. 아, 갑자기 이게 급격하게 네. 상황이 또 변해버려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제 극단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맞아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극단적인 악재가 나온 상황인가요? 네, 우리 트럼프 또럼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네.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시장을 지금 같이 헤쳐나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그렇죠. 그래도 네.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왔네라고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오.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횡보하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렇죠. 적응 기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사이클이 있다면 상승 사이클이 있고요. 하락 사이클이 있고 이제 횡보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 횡보할 때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 자, 그래서 일단 거래소 내부의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매도 압력이 세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킨다는 거는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쵸. 매도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내부의 물량이 많으면 안 좋아요. 자, 지금 보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린 지난주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네.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검은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 색깔은 지금 비트코인 내부의 물량이 축적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보는 데이터예요. 자, 일단 추세는 꺾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데이터를 좀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동시키는 총량의 값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기준을 볼 때는 고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오.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연속성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 네. 추이를 보는데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제 마우스를 한번 보시면 2월 24일 기준 이후로 고점은 어떻죠? 좀 자꾸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패닉 세일로 볼지 혹은 아직도 시장의 물량이 더 들어올 게 많이 남아 있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음 데이터들을 보면은 자, 일단은 채굴자 움직임 먼저 볼게요. 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 마우스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이렇게 빨간 색깔에 오면 위험하다. 맞아요. 라고 도망쳐야 말씀을 된다고 드렸고, 도망쳐 그러셨는데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래 내려오면은 채굴자들이 들어갈까?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지난주 마지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고점이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내려가고 고점. 있죠. 그렇죠. 그만큼 채굴자들의 물량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 즉 매도 물량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채굴자 보유량 볼게요. 자, 채굴자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채굴하나요? 기계가 아니죠. 하죠. 그렇죠. 기계가 합니다. 자, 그럼 기계가 엄청 비싸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뭐 하던 그런 뭐 하나의 기계가 네.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네. 뭐 아파트처럼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적고. 자, 근데 이제 채굴기도 네모난 채굴기도 우리가 구매해야 되고요. 네. 보통 이제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고 보통 이제 카드 할부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그래요? 참 좋은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할부 시스템과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세가 들어가요. 자, 그럼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통 모멘텀이 약하거나 악재가 있으면 보통 빨리 매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채굴자들이 지금 보유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즉슨 채굴자들이 지금 고점에서 이미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현금을 축적을 많이 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더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채굴자들의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것만 봤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밈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 네. 온체인은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근데 왜 안 올라가냐. 맞아요. 이런 거죠. 항상 물음표가 떠 있어요. 그렇죠. 온체인들을 보면 아니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시장은 왜 반응을 안 할까? 온체인은 사실 이제 뭐 선행 후행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네. 좀 중장기 뷰가 좀 말이 잘 맞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방송을 이것저것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지금까지 상승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시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데. 예, 여튼 자, 그럼 이제 장기 보유자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죠. 자,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인데 지난주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자, 지금 이제 이게 지난주 데이터니까 지금 비트코인 저점을 깼잖아요. 네. 그렇죠. 저점이 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네. 아마 이 과정에서 장기 보유자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보통 우리가 볼 때 뭐 1,000개 이상인지 아니면은 뭐 몇 개 이상인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장외 거래가 있고요. 장내 거래가 있어요. 지금 보는 데이터는 이제 거래소 내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장내 움직임이에요. 네.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리테일이라 그래서 큰 세력들이 물량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 봤던 지난주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은 중요하게 현물과 파생 시장이 있어요. 파생 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낸스 혹은 뭐 이런 CME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하는 네.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모멘텀이 없는 경우에는 고래들은 저점에서 매집만 해요. 굳이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비싸게 매수하지 당연히 않잖아요. 그쵸.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점을 막 호가를 막 위로 빵빵빵 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매집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현물은 저점 매수해주고 네. 숏 포지션으로 시장을 눌러주는 게 해칭 시스템으로 보통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파생 시장을 많이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 버전 움직임은 결국에는 지난주는 없었고 이번 주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주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나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6개월 초과된 물량은 우리가 온체인상에서 장기 보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지난주에 거래소 내부로 움직였다. 즉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자, 일단 6개월 초과된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지금 직관적으로 좀 봤을 때 움직였나요? 아니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네요. 여전히 긍정적이었네요. 그렇죠.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국 어떤 이 펀더멘탈이 붕괴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라는 거죠. 네. 관세라는 이슈는 결국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리고 미국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지정학 리스크까지 분명히 있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데 네. 결국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가 갑자기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있는데 고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엄청난 매도를 했다라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큰 이벤트가 있나 뭐 가령 과거에 있던 FTX 뭐 루나라는 이런 큰 사태 혹은 뭐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또 있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는 제한적이고 그 재료라는 게 G2죠. 미국과 이런 중국에 대한 큰 이제 힘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이 큰 거지 거래소 내부 움직임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그렇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을 조금 관망하려는 심리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죠.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보면은 자, 거래소 순입출금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마우스 한번 보시면은 요 이렇게 메로나 네. 예, 제가 좀 색이 잘 안 보여요. 예, 그 메로나가 나 매도할 거야. 예,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 색깔이 네. 나 거래소 밖으로 뺄 거야. 자, 거래소 밖으로 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래소 리스크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나 안 팔 건데. 자,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직관적으로 볼 때 입금보다 그러니까 거래소로 집어넣는 것보다 네. 거래소 밖으로 빼는 게 조금 더 온체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3월 달부터 관세 이런 트러블이 좀 심하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구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구간이 있는데 제 마우스를 보시면 3월 3일 저점이 계속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네. 직관적으로 보면 출금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매도를 위한 압력은 조금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래소 내부로는 크게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 고래들 네. 그 비율을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자, 이 고래들의 싸움에는 새우가 등이 터지죠. 네, 제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새우가 되셨나요? 어떻게 새우가 아. 되셨을까? 우리 항해사님께서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전문가님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네네.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위안을 조금 삼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여러분 가끔 항해사도 길을 잃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놈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건데, 네. 자, 고래들은 이제 거래소로, 자, 지금 보는 건 다 거래소에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값이고 이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측보다는 네. 미래 전망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래소 고래 비율입니다. 거래소의 전체 코인 입금량 대비 10건의 입금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덩치들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 늘고 있냐 줄고 있냐인데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이런 차트들을 볼 때 고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고점 즉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피크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오. 지금 피크 아웃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게 3중 고점이라고 하죠. 네. 자, 만약에 진짜 극단적인 더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 네.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자, 오히려 그러면 피크아웃이 나왔는데도 제한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좀 크로스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입금량 추이가 계속 예를 들어 거래소로 이동되는 물량이 추이가 계속 네. 고점이 올라간다면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앞에서 봤던 이런 데이터의 움직임은 피크아웃되고 있고 고점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그 물량들의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크로스 해야 돼요. 크로스. 네, 좋습니다. 크로스의 중요성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제가 아까 파생 시장 말씀드렸죠. 네. 파생. 자,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롱과 숏이 있습니다. 롱은 올라가는 거, 오. 숏은 내려가는 떨어지는 거에 건가요? 베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통 여기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 이런 뇌동매매라고 하거든요. 아. 예. 자, 이럴 때 보통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들이 항상 있었어요. 오. 그게 비트코인 롱 포지션 청산량이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항상 큰 바운스가 나왔습니다. 리바운드가 나왔어요. 네. 보통 그게 추세 전환의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롱 포지션 청산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매수했던 매수 포지션이 많이 죽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네. 패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아.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이 근거로만 봤을 때는 사실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개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인데 네. 자, 결국에는 뭐 공포탐명 지수라든가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데이터는 곧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 알겠습니다. 자, 추세 반전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